다 뜯어져 있고 해서 수리할 때 고민스러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샤시를 하냐 마냐 플러스 계속 인테리어 하는 업체 한 두세 군데가 제가 말했죠. 경매 2, 3년 비어 있었던 집이라 좀 깔끔하게 해달라, 그렇게 견적을 좀 봐달라 하니까 다들 한결같이 2, 3년 비어 있었으면 바닥 난방 배관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깨져 있을 거다, 바닥 공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샤시랑 바닥 공사를 계속 하냐 마냐 고민을 하면서 요즘 나가는 이자랑 부분 깔끔하게 공사했을 때 받는 월세랑 하면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1, 2만 원 더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예 올 수리를 하고 월세를 올려받는 게 어떨까. 강제 집행 수순 밟고 있고 강제 집행하는데 돈 주는 게 낫지 이 사람한테 돈 안 주겠다라는 심보로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한 캐리어 한 2개, 3개가 없더라고요. 지하 계단 밑에 캐리어가 한 2개, 3개 있는데 그거를 챙겨서 나간 건지 실제로 짐이 조금 줄어 있었고 다행히 뭐 이렇게 명도가 나름 스무스하게 잘 됐다. 그러네요. 집행을 실제로 했으면 시간하고 돈하고 선생님 에너지 신경 쓰는 거 훨씬 더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30 정도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150, 130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 기세는 뭐지? 이러면서 제가 조금 눌리면서 안 나가면 안 준다? 그럼 나가면 준다, 이런 딱 생각으로 그 가격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락 안 오고 거기서 더 실갱이하고 실제로 집행 갔으면 돈이 더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채무자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집행을 하면 1차 때는 대리인을 쓸 수 있는데 2차 때는 본인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행할 때 연차 쓰면은 연차가 지금 제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행도 몇 번 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쪼달렸는데 연차 생각하면 뭐 싸게 먹힌 거지 않나. 선생님 하루 일당이 얼마인 사람인데? 하루 일당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다 비웠지만 큰 짐들은 다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버린 거고 본인 생활용품만 챙겨서 나갔고 폐기물 업체는 따로 불러서 폐기를 했고 그 폐기물 다 처리하고 신발장까지 뜯어져 있는 게 수리를 하기 전 업체에서 부분 시공하겠다 해가지고 다 뜯어져 있고 해서 수리할 때 고민스러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샤시를 하냐 마냐 플러스 계속 인테리어 하는 업체 한 두세 군데가 제가 말했죠. 경매 2, 3년 비어 있었던 집이라 좀 깔끔하게 해달라, 그렇게 견적을 좀 봐달라 하니까 다들 한결같이 2, 3년 비어 있었으면 바닥 난방 배관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깨져 있을 거다, 바닥 공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샤시랑 바닥 공사를 계속 하냐 마냐 고민을 하면서 요즘 나가는 이자랑 부분 깔끔하게 공사했을 때 받는 월세랑 하면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1, 2만 원 더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아예 올 수리를 하고 월세를 올려받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됐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샤시는 무조건 바꾸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바닥이 문제인데 판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바닥만 봐주시면 안 되냐, 오신 김에 봐달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선생님을 초청했죠. 제가 본다고 달라질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 성향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수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선생님도 이 집도 수리해보고 과거에 혼자 거주하시면서도 수리 이것저것 하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바닥을 고민하고 있는 거에서는 엑셀 난방 배관이 혹시라도 터졌을까봐 인 거잖아요. 네. 근데 터지는 거 걱정을 하고 저도 오래된 빨간 벽돌 반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닥을 다 하고 했으면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선생님이 다 올수리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제가 선생님의 계략적인 투자금이랑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000만 원 이상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상황하고 제 상황하고 그때 처한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거 투자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집을 어느 정도 사람이 살게끔 해놓고 다음 투자 물건이 항상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집도 대출은 잘 받았잖아요. 네. 대출을 받고 수리비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면은 다음 투자에 직격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수리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바닥도 저도 오래된 지 많은데 미리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리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다음 투자가 멈추는 거야. 맞아요. 나는 둘 중에 선택을 한 게 바닥이랑 샤시 같은 것도 밀어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새나 제가 화장실을 하나씩 개선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화장실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집은 해야겠어요. 아니, 그 집은 해야죠. 당연히 그 집은. 해야 되는데 요 집 같은 경우는 한 게 없잖아요. 화장실에 안 대해서는. 있어요. 한 저 정도 상태에서는 변기나 아니면 세면대 정도만 바꿔놓고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리비를 최소화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다기보다 차라리 좀 싸게 받아서 그 보증금 회수한 걸로 다음 투자하려는 생각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밖에서도 조금 얘기하고 나눠봤던 게 결혼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신혼집 거기에 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분간 투자는 잠깐 스탑하려고. 미뤄뒀다가 신혼집 하고 향후에 한 내년쯤으로 뭐 투자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입장과 제가 투자하는 상황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는 조심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수리의 관점은 업체 전문가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동파도 누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해놓는 거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잘 안 하긴 했어요. 오늘 연락 오신 분 중에 그분들 이제 투자를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성격이 그냥 제가 가늠했을 때는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조금 누수 있는 것들도 그건 지상층이야. 처음부터 샤시도 수리하고 방수도 수리를 한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또 물이 새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한테 말을 듣고서 돈을 두 번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히 해놓고 하기보다는 기본만 해놓고 세입자에 받아보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 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말려놨더니 괜찮은 것 같고 난방 간의 누수가 혹시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는 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면 차라리 바닥 난방 간의 누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금액이 더 단순히 싸니까. 그리고 저는 수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은 돈이 되게 큰데 맞아요. 그 견적 받아보니까 싼 데가 500, 뭐 600, 뭐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하니까 500돈을 썼을 때 세입자는 느껴지지 않는 수리이긴 하거든요. 이게 튼튼해지는 수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거주한다라고 하는 집 수리는 되게 좋은 수리라고 생각하는데